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안전진단 통과 111곳. 부동산 꿈틀이란 기사네요. 네, 안전진단. 일단 재건축을 하려면 크게 넘어야 될 산이 3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안전진단인데 안전진단을 통과한 게 111곳이나 된다. 여기 부제를 좀 보겠습니다. 1월 재건축 규제 완화 뒤 무더기로 이 문턱을 넘었다. 5년 동안 통과된 단지가 21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벌써 5배다. 때문에 주택 공급 좀 숨통이 틀 것 같다라는 기대도 있고 이런 가운데 송파, 양천 일대 집값이 꿈틀꿈틀 오름세 기미가 보인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태풍 한반도 관통 비상입니다. 잼버리 새만금 철수. 네. 태풍 어제 저희가 살짝 전해드렸었죠. 태풍이 아마도 여기 지도상으로 이쪽 동해안 쪽을 쭉 타고 가지 않겠느냐라고 전해드렸었는데 방향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관통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태풍 카눈 10일 모레입니다. 남해안에 상륙을 하고요. 정부 그래서 긴급회의를 열어서 잼버리 야영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이 태풍 얘기, 잼버리 이전하는 얘기까지 잠시 뒤에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좀 전 기사가 태풍에 좀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한다면 이번엔 잼버리입니다. 태풍 북상의 전격 철수, 이젠 수도권 잼버리다. 태풍이 와서 새만금에서 철수를 하고 어디로 오느냐? 수도권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새만금 잼버리가 아니라 수도권 잼버리다라는 건데요. 오늘 전원 새만금 야영지에서 떠난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한겨레 파행 잼버리 사실상 조기 폐막이란 기사입니다. 이 새만금 잼버리에서 수도권 잼버리다라는 앞선 기사와 달리 이번에는 파행으로 계속하다가 결국은 조기에 폐막하는 것이냐라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이 담겨 있죠. 같이 좀 결을 달리하는 기사까지도 같이 좀 보여드립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무차별 살인 예고 게시물 버젓이 자정 능력 상실한 익명 커뮤니티. 네, 지금 살인 예고 글이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잡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경찰들이 사실 아예 아프단 소리도 못하고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어디에 많느냐? 익명 커뮤니티에 상당히 많은데 강력범죄 콘텐츠들 확대 재생산에 주범으로 지금 익명 커뮤니티가 꼽히고 있습니다. 업체 모니터링하고요. VPN 차단을 하지만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코로나 다시 6만. 일상회복 2단계 연기입니다. 요즘에 다시 주변에 코로나 걸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 둘 다시 좀 보이기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2일 확진자 기준으로 6만 명을 찍었습니다. 여기 좀 표를 같이 볼까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래프 좀 요 밑에서 2만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2만 살짝 위로 올라가더니 8월에 들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8월 2일에 6만 4,155명. 가장 많은 이 수치를 찍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추이죠. 갑자기 어느 날 하루 쭉 오를 수는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추세. 그래서 원래 2단계에서 4단계로 감염병 등급을 낮추려고 했지만 하향 조정하려고 했지만 전환하는 걸 늦추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조심하셔야겠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평화로운 마을로 보입니다만 이 부분이 눈에 띄죠. 집이 무너져서 이 옆에 있는 강인지 호수인지 호수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약간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여기가 어디냐?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네, 어휴 집이 저렇게 한순간에 폭삭 무너져서 물에 풍덩 잠기는 모습인데 알래스카인 빙하가 있죠. 빙하가 우리나라만 더운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래스카의 빙하가 너무 많이 녹아서 홍수가 났다라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이 물에 이 호수 강가 근처에 집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이 사진 한 장. 이제 기후변화가 기후 이상이 턱 밑이 아니라 코끝까지 왔다.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
있다라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이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관통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강력 태풍 카눈 모레 오전 상륙. 부산, 대구, 춘천 관통입니다. 네, 뭐 여기 구체적으로 지금 이 도시명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 대구, 춘천 관통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 좀 볼까요? 보면 태풍이 지금 여기에서 쭉 올라와서 사실상 한반도 정말 한가운데를 어쩜 이렇게 가는지 한가운데를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쭉 한반도를 관통을 하고 있는 건데 굳이 부산, 대구, 춘천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 태풍의 이 반원, 오른쪽 반원이 가장 좀 영향이 큰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올라갈 때 가운데로 갑니다만 오른쪽인 부산, 쭉 갑니다만 물론 2호 근처에 서울도 지금 있습니다. 서울도 지나갑니다만 오른쪽에 있는 춘천 올라가서 이 부산, 대구, 춘천 여기를 지금 관통을 한다. 여기가 좀 피해가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볼까요? 영남 초속 40m 강풍. 초속 40m가 어떤 거냐? 기차가 탈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강원 영동에 최대 500mm 물폭탄이 예고가 돼 있고 사실상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9일 저녁, 9일 밤의 영향권, 10일에 한반도에 상륙을 해서요. 11일 새벽에 북한 쪽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건데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네, 순간 최대 풍속을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지역별로 좀 나와 있으면 강원, 영동, 경상권 내륙, 제주도는 초속 25에서 35. 이게 어떤 거냐? 지붕이 날아가는 수준입니다. 지붕이 날아가는 수준. 그리고 경기 남동 내륙, 강원 영서, 충남 동부, 충북, 전라 동부가 초속 20에서 30m. 이건 간판 또는 지붕이 날아가는 수준. 약간 수위는 낮습니다만 여전히 날아가죠. 그다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충남 서부, 전라 서부가 초속 15에서 25. 간판이 날아가는 수준. 네. 어쨌거나 지금 사실 쭉 나열된 지역이 전 지역입니다. 다 합치면 전국이다라는 거. 전국의 최소 간판. 이 좀 심각하게는 지붕이 날아가는 수준의 이 태풍이 분다라는 건데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카눈. 천천히 한반도 내륙을 훑어서 큰 피해가 우려된다. 한가운데를 쭉 관통을 하는데 그것도 천천히 흐른다고 합니다. 최대 500mm 물폭탄이 예상이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10일 오전 강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에 진입을 하고요. 최악의 피해를 남긴 루사와 속도가 비슷하다는데 루사가 어떤 태풍이었었느냐? 여기 옆에 있는 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 주요 태풍과 피해, 루사, 여기 있죠. 2002년 루사, 인명 피해가 246명이고요. 재산 피해가 5조가 넘었습니다. 역대 태풍 피해 중에 가장 인명 피해로도 재산 피해로도 압도적으로 상당히 심각했었던 게 바로 루사입니다. 네, 이 루사랑 상당히 속도가 비슷하다. 그래서 피해가 클까 우려가 된다라는 건데 윤영걸 대표님. 사실 우리 앞서서 폭우가 있었습니다. 폭염이 있기 전에 폭우가 있었는데 폭우만도 상당히 피해가 컸거든요. 근데 지금 폭우에다가 태풍 바람까지 더해진 거. 이거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번에 초강력 태풍이 오는 거는 아주 우리가 만전에 좀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한반도 중앙을 관통하거든요. 지금은 태풍이 오는 오른쪽에 더 피해가 커서 네. 영동 지방이라든지 영남 지방 해안 쪽이 피해가 크다고는 하지만은 네. 한반도 중앙으로 관통하지만 이게 또 어디로 또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경로가. 네. 그래서 전국이 지금 총력 대비 태세를 좀 갖춰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 태풍이 위험한 게 굉장히 천천히 가요. 예, 시속 15km 굉장히 천천히 가서 2002년에 왔던 우리나라 왔던 태풍 루사 250여 명 가까이가 사망하셨죠. 네. 그런 태풍처럼 천천히 가기 때문에 또 위험하고 지금 또 남해안이 또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또 고온 다습한 또 습기를 네. 그걸 머금어서 더 강력하게 돼서 태풍 바람하고 또 폭우 이걸 동시에 그냥 몰고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불과 한 20일 전에 우리가 폭우만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오송 뭐 지하차도에도 참사도 있었고 네. 예천 산사태도 있었고 해서 한 50명 정도가 이 사망하셨는데 가장 그때 우리가 안타까웠던 점은 경찰이 제대로 출동을 못했어요. 엉뚱한 지하차도 출동하고 네. 시장, 도지사 뭐 다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만전을 기해야겠다. 공무원들, 지자체, 지방정부장들 총력 대응해서 이번에는 대피할 사람들 미리 좀 대피하고 또 문자라든지 이거를 좀 완전히 활성화해서 네. 직접적으로 좀 나서서 네.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준비만 제대로 잘하면 제가 보기엔 사망 제로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내일 밤부터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총력 대비태세를 좀 갖춰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 윤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뭐 정부, 지자체 다 굉장히 긴장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만 개인별로도 태풍 오면 나가면 안 됩니다. 하천변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말라는데 꼭 가는 분들이 있는데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셔야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